공정한 시선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선 레이스의 균형 잡힌 사용 설명서 친절한 정치. 오늘은 최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집안의 이제 안팎의 문제를 해결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나란히 이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묘한 분위기가 좀 느껴져서요. 네. 저희가 그 관련된 발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그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너 남자냐, 이대남이냐, 이대녀나 선택해, 선택해라. 그 제가 그렇게 말하죠. 왜 선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회주의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쪽이 있었어요. 저는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자꾸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꼭 20대 그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20대라는 세대가 있고요. 또 네. 자세히 들어보면 남성, 여성, 이대남, 이대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이 먼저 불을 지핀 거는 윤석열 후보 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얘기하고 배치. 병사 월급 얘기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이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까지에 말씀하셨던 선대위가 선대본으로 바뀌는 과정의 내홍을 가까스로 수습을 했어요. 예. 이번 주부터는 공세를 펴야 됩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멈춰야 되고 다시 지지율을 끌어와야죠. 근데 그 첫 번째 타겟은 누구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손을 잡았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장 중요시하는 타겟, 바로 20대 남성층이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우리 2030 청년층 묶어서 불렀는데 여론조사를 자세히 보면 20대, 30대도 좀 달라요. 그들 간에도 세대 차이가 있어요. 예. 30대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유리해진 국면이고 20대 남성은 어찌 보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간파를 하고 여기에 지금 메시지를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말에 나온 게 여성가족부 폐지. 그럼 폐지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답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어찌 보면 파격적이에요. 예.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슷한 공약이에요. 대통령 임기 후반이 되면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 그럼 사실 월 200만 원 내외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단계적으로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5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20대 남성의 마음을 좀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강력한 구애다. 근데 이것을 이제 민주당이 보면 갈라치기다. 왜 이대 남만 집중하느냐? 그럼 이대 여는 좀 대립적 국면에서 떠나지 않겠느냐?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떠냐? 아까 들으셨지만 이재명 후보는 나는 갈라치지 않는다. 남녀 구분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성가족부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일단 이재명 후보는 성평등 가족부 정도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여성에 이제 찍혀 있는 초점을 성평등은 남녀 모두다.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 이게 방점은 두고 있는데 두 분 다 표면적으로는 안 갈라친다 얘기하지만 속내는 좀 다릅니다. 이대남 구의 윤석열 또는 이대녀 구의 이재명 이런 정도로 약간 강도는 다르지만 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왜 20대 그것도 남성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네. 사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세대와 성별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도 이런 뉴스들 보면 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네. 굳이 이렇게 이번 대선에서 이런 세대 젠더에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 네.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50대 중반, 50대는 포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예. 다 이제 이준석 대표도 전략은 있어요. 세대 결합론, 세대 포위론 이런 게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의 지지는 강력하다. 그런데 이제 40대와 50대는 조금 친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여론, 민심이. 그럼 20대는 내가 잡아와야지 해서 젊은 세대와 좀 고령화된 세대를 같이 잡아서 40대를 포위하자 이런 전략이에요. 그럼 이제 40대 지지를 주로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이걸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략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합을 겨뤄야 하기 때문에 예. 서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세대를 또 유리한 성별을 또 유리한 지역을 결국 인구 통계학으로 보면 연령, 성별, 지역, 계층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에게 지지를 보내는 쪽이 어딘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화답을 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는 내가 장악하겠다. 그리고 남성을 중심으로 잡겠다. 그럼 여성은 포기냐? 포기는 없어요. 대선 후보들에겐 후순위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혹은 이대남은 결집력이 강한데 20대 여성들은 조금 이 입장과 요구가 갈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하나 그 다음 타겟으로 공략은 하겠지만 우선은 큰 덩어리를 잡는 게 후보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의 제일 중요한 이 지점이 결집 선거. 그러니까 양 진영이 모두 다 총결집을 해서 아주 초박빙으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 중간에 스윙 보터층이 누구냐? 그럼 주로 2030 청년층. 왜 청년층이냐 하면요. 이들은 그 어떤 이념적인 충성도가 없어요. 정치는 서비스이고 내가 정치 소비자인데 그럼 나한테 정치인들이 뭘 해줘야지. 네. 근데 그 전 세대는 충성도가 있어요. 내가 찍어왔던 전통적인 지지 대상, 정당, 미워도 찍는다. 집단, 미워도 다시 한번. 젊은 층은 언제든 옮겨갈 수 있거든요. 예. 그들에게는 체감적인 정치의 효용성을 보여줘야만 한다. 네. 이들을 끌어와야 이번에 초박빙 선거에서 이긴다. 그리고 이제 2030 청년층 외에는 여성층도 이번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층, 결국 중간에 있는 중도층을 어느 쪽이 좀 더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이번 대선에서의 중요도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를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제가 결정권자면 더 단호했을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절대 거강꾼 같은 사람 나타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이제 거강꾼들이 활약할 시간입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정치가 이 정치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권 교체 이 부분을 국민들께 안겨드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런 그 안철수 후보의 완주입니다. 네, 이번에도 단일화가 이번 대선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 다 빼고요. 친절한 정치의 네. 성격에 맞게 이제 단일화의 실현 가능성 네. 그리고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 무엇인지 콕 집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단일화 실현 가능성 반반인데 이러면은 뭐 재미없죠. 사실은 반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이번 주에 물론 이제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조금 주춤,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 예. 또 주 후반을 봐야 돼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고 공약이 매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중후반의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두 자릿수, 예. 혹은 10%대 뭐 중반에서 후반, 또 이 윤석열 후보가 오르지 못하고 정체돼 있거나 다소 소폭 하락하면 단일화 요구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안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단일화 없다. 두 후보 모두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당들도 그렇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순간엔 어쩔 수 없이 단일화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먼저 제안을 좀 네.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속내로는 네.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서부국에서 총을 먼저 뽑는 사람이 맞습니다. 총을. 늦게 뽑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지금 딱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먼저 단일화기를 꺼내느냐. 꺼내는 쪽이 조급하고 절박한 쪽이고 사실은 여유 있는 쪽이 날 모셔가 봐. 나를 어디까지 대우해 줄 거야? 이런 싸움이거든요. 이 기싸움입니다. 팽팽한. 그런데 단일화 보세요. 두 야권 후보가 합치면 이기는데 이재명 후보를. 만약에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제압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다. 3자 구도다. 예. 그럼 이건 야권 지지층에서부터 단일화하라 요구가 나올 거고요. 당장 덩치가 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옹립했던 일부도 지금 윤 후보의 자질 논란보다는 안 후보와 어차피 합칠 거 저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아? 라고 고민하는 인물들이 지금 있는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저격하는 거죠. 거간꾼이라고 거간꾼이다. 표현을 했네요. 근데 거간꾼이 활약할 시간이다. 이 대표도 아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네.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경고의 볼 수 있을까요? 메시지죠. 거간꾼이라는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선 거간꾼이지만 야권 단일화를 또 바라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거간꾼들이 있어야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단일화가 거잖아요. 성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간꾼이 아니라 가교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럼 과연 단일화가 성공했을 때는 이들이 가교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야권의 두 맹주가 뭐 두 자릿수 이 지지율을 끌고 그냥 끝까지 완주하다가 만약 여권에 패했다. 그럼 그 책임론은 윤 후보, 안 후보가 다 끌어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의 실현 가능성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구도가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깨지지 않는 한 원래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릿수 그것도 낮은 이 지지율일 때는 아무 걱정 없었죠. 예. 근데 정말 박빙이면 3% 5%라도 아마 모셔와야 되는데 근데 모셔올 때도 다른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걸 다 내주고라도 그들을 모셔와서 합쳐야 된다. 야권을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경선 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우선 자력으로 이긴다. 자강론. 이게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요. 자강론 나왔지만 결국은 안철수라는 디딤돌을 딛고 오세훈 시장이 된 거잖아요. 그때 단일화가 없었더라면 그 이벤트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각각 후보들은 내 중심으로 당선되길 바라고 상대가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는 존재이길 바라지만 사실은 두 분 중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설 명절 즈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 여러 변수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세대별 변수에서는 20대 네. 그리고 이 야권에서는 정치공학적인 야권에 단일화. 있어서는 단일화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오늘 친절한 정치에서 네. 얘기 들어봤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